4장 4절 좌표 시스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주된 주제는 하나의 벡터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벡터를 좌표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좌표 벡터로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하나하나 학습해 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에 있는 다음 같은 정리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벡터 공간 V가 주어져 있고요. V 안에 기저가 주어져 있더라 보겠습니다. 이 V가 벡터 공간이다 보니까 벡터 공간 안에 원소들 중에서 독립과 생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우리는 앞에서도 배웠었죠. 기저라 한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저가 다음같이 주어져 있더라 보겠습니다. 기저가 V1, V2, VP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B가 벡터 공간 V의 베이시스, 기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벡터 공간 V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이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정리 7번의 유일 표현 정리의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써가면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절했을 때 대문자를 뒤집어 놓은 건 임의라고 얘기를 했었죠. 벡터 공간 V 안에 있는 임의 벡터를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벡터를 우리가 편의상 X 벡터라 해보겠습니다. 임의 벡터 X에 대하여 우리는 이 X를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V1, C1, V2, C2, VP, CP 이와 같이 이런 꼴로 1차 결합이 유일하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꼴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임의의 벡터를 갖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예요. 반드시 기저였다면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는 이 개수 C1, C2, CP 이런 것이 유일하게 표현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유일성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증명할 때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V 안에 있는 벡터, 임의의 벡터 X가 이거 말고 하나 더 표현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두 종류의 표현 방법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쭉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통해서 유일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우리는 이 가정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할 텐데요. 자, 임의의 벡터 우리가 X, V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 X에 대하여 이 X라는 벡터가 C1, V1 플러스 C2, V2, CP, VP 뿐만 아니라 이거와 그리고 D1, V1 플러스 D2, V2 그리고 DP, VP 이것으로 이거와 이것으로 두 가지 표현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표현된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와 같이 가정했을 때 결국은 C1과 D1이 같고 C2가 D2와 같고 CP가 DP와 같기 때문에 결국은 겉보기에 두 개라 가정했을지라도 결국은 같은 말이 됩니다 하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이 식을 변변 빼보겠습니다. X벡터 마이너스 X벡터는 제로벡터 되죠? 변변 뺍니다. 그럼 공통항이 있죠? 그래서 C1 마이너스 D1, V1 벡터는 스칼라 옵셈에 대해서 분배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변변 다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꼴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P 마이너스 DP 그리고 VP 같이 됐는데요. 자, 이제 V1부터 VP는 기저의 원소들입니다. 얘네들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당연히 1차 독립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 벡터 공간 V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저에 대한 정의 때문에 그 정의 때문에 V1부터 VP가 모두 다 1차 독립입니다. V1부터 VP가 1차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이므로 당연히 1차 독립이니까 앞에 개수가 0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C1-D1도 0이 돼야 되고 C2-D2도 0이 돼야 되고
독립의 정의로부터 CP-DP가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말을 바꿔서 쓴다면은 C1과 D1이 같아야 되고 C2와 D2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CP하고 DP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어야만 합니다. 이해됐죠? 독립의 정의로부터 앞에 1차 결합을 0이라 풀었을 때 앞에 개수가 0밖에 없다는 것이 독립의 정의잖아요. 만약에 이 개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라도 0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때는 종속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저가 되려면 독립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앞에 개수가 0밖에 나올 게 없고 이 사실은 곧 뭐가 되겠어요? 두 종류가 있다고 봤는데 결국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따라서 유일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표시된다 또는 표현된다. 네, 증명이 끝났네요. 자, 이제 이런 상수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로 이런 유일성 때문에 수학에서는 이런 유일성 정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루기가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거든요. 얘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 유일한 개수에다가 이 상수 C1부터 Cn에 명칭을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용어를 약속하도록 하지요. 자, 방금 전에 했던 이 정리로부터 얻은 결과인데요. 자, 이제 B1부터 Bn을 성분으로 갖는 벡터들의 집합을 B를 해놓고 이 B가 벡터 공간 V의 기저였다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V 안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를 했을 때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표현 방법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때 우리는 용어를 하나 약속하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기저 B에 대한 X의 좌표 또는 X의 비좌표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뭐를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냐면 바로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있죠. 이 개수들, 기저를 읽는 원소 앞에 있는 개수들, 이 상수 가중치를 우리는 기저 B에 대한 X의 좌표라고 표현하도록 하고요. 이제 좌표 벡터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좌표 벡터는 우리 책에서 일관성 있게 좌표 벡터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시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가중치, 상수 가중치를 매트릭스 열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열로 표시를 했을 때 C1, C2, C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표시하기로 약속하냐면 X의 좌표 벡터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아래 첨자를 B를 써가지고 X의 B라는 기저에 대한 X의 좌표 벡터를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하고 요 앞에 가중치를 나타내는 요 상수값이 있죠. 요 상수값을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X의 기저 B에 대한 또는 B에 관한 X의 좌표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이 다음 화면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X의 B좌표, 이것은 C1부터 Cn을 나타내는데요. 이 X의 B좌표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우리는 Rn 공간에 속하는, 이거는 이제 매트릭스를 표시했습니다만 순서상으로 표시해도 돼요. C1, C2, Cn 이렇게 되는 순서상은 그 개수가 n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 벡터는 Rn 공간 안에 있는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이 기호 표기를 우리는 앞으로 X의 기저 B에 관한 또는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라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용어를 이해를 해두세요.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X의 B에 대한 좌표 벡터 또는 그냥 줄여서 X의 B좌표 벡터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우기 좋아요. X의 B좌표 벡터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저 B에 관한 X의 좌표 벡터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잘 보면 이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하고 봤더니 X라는 어떤 벡터 공간 V 안에 있는 벡터를, 자, XB는 보다시피 Rn에 속하는 벡터를 말하거든요. 이것은 좀 더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앞서 X는 이미 벡터 공간 V 안의 원소였었잖아요. 자, 이쪽에 V 안의 원소가 있고요. 이거 벡터 공간이고요. 얘도 벡터 공간입니다. 이 안에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니까 n개죠. 그 얘가 나중에 배웁니다. 요 다음 절에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그 벡터원의 차원이에요. 얘도 벡터원의 차원이 n개고 얘도 벡터원의 차원이 얘처럼 n개가 된다면, 그러면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개수가 정확하게 n개가 주어져 있을 때에 한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V1부터 Vn까지 n개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안에 있는 한 벡터를 x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오면서 기저 B에 관한 x의 좌표 벡터를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x에서 x의 좌표 벡터로 보내는 이 대응관계는 이 기저 B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나의 좌표 사상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내는 사상을 우리는 좌표 사상이라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x가 일로 올 때 이 밑에 행렬기호 표기 밑에 B를 써서 표시했기 때문에 보통 요거를 그냥 간명하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즉 이쪽 정역 안에 있는 원소를 여기다 끼워서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기호 표기로 보통 이렇게 좌표 사상을 이렇게 기호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의 의미는 얘하고 얘가 결국은 서로 모양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의 구조랑 이쪽의 구조가 겉보기엔 다른데요. 이런 좌표 사상을 이용하게 되면 이 왼쪽의 추상적인 벡터 공간을 다루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 하지만 오른쪽의 Rn 공간은 예를 들어서 n이 만약에 2나 3이면 평면 내지는 공간상의 벡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추상적인 벡터 공간과 이 공간을 우리는 동일시하겠습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동일시하려면 얘하고 얘 사이의 대응관계가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잠시 후에 그런 정리를 하나 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좌표 사상이라는 개념, 즉 좌표 벡터를 도입해서 만든 이 좌표 사상은 추상적인 벡터 공간의 원소와 우리한테 익숙한 Rn 공간의 원소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이걸 다루는 문제는 이걸 다루는 거랑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좌표 시스템을 공부하게 됩니다. 즉 기저를 우리가 다루게 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예문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좌표 벡터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R2에 속하는 두 개의 벡터 B1, B2에 대하여 이제 B1, B2 두 개로 생성되는 집합을 B라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개는요 1차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R2 평면상의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가 R2의 또 다른 기저가 된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X가 이렇게 표시가, 만약에 B에 대한 X의 좌표 벡터가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 X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쪽에 이 좌표 벡터를 알려줬을 때 이 벡터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물론 이쪽도 R2고 여기 이제 V라 썼습니다만 좌표 벡터 여기도 R2 여기도 R2였을 때 이걸 찾아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해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얘기했었죠. C1, C2 얘네들은 바로 기저 앞에 있는 개수들을 말합니다. 1차 결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앞에 개수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말의 의미는 한번 다시 써볼게요. 풀이를 직접 하면서 하겠습니다. X가 어떤 벡터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2, 3 이렇다는 얘기는 이 말은 곧 뭐와 똑같은 것이냐면 X가 이제 B1 벡터의 -2배, B2 벡터의 3배를 한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를 구성하고 있는 벡터가 B1 그리고 B1, B2로 되어 있잖아요. B1, B2. 이 좌표 벡터는 B1 앞에다가 상수배, B2 앞에다가 상수배에서 결합했을 때 유일하게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R2 안에 있는 어떤 모든 벡터는 이 B1, B2로 이루어진 집합이 기저이기 때문에 이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시가 되고 이때 앞에 개수들을 우리는 좌표라 얘기를 했었고 얘네들을 이렇게 매트릭스로 열벡터로 표시한 것을 좌표 벡터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요. B1은 1, 0 그리고 B2는 1, 2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간단한 스칼라벨을 하면 되잖아요. -2, 0이고 그 다음에 3, 6이 됐으니까 이제 벡터와 벡터끼리의 덧셈으로부터 이거 더하니까 1, 6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6이라는 이런 벡터를 좌표 벡터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이것은 다음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좌표 벡터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제 1,6 이거는 이제
이 벡터 앞에 마이너스 2배, 이 벡터 앞에 3배란 것을 쭉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은 x좌표, y좌표를 나타내는 기호라 본다면은 x좌표 1, y좌표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써볼까요? 자, 이제 3, 4, 5, 6 요 정도 있다라 볼게요. 얘가 지금 x벡터예요. x벡터. 자, 벡터를 화살표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x좌표 순서선을 써서 표시한다면 1,6이거든요. 이거는 x축으로 한 칸, 그리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 볼게요. 편의상. 아니면 x1, x2를 써도 되고요. x1, 여기가 x2를 할 때 제1성분 x1, 제2성분 x2인데요. 제1성분으로 한 칸, 제2성분으로 6칸을 가면 나온다는 건데요. 이것을 이 두 개의 벡터들의 이런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0 벡터를 B1 벡터로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B1 벡터예요. 자, 그 다음에 1,2 벡터를 B2 벡터로 놨죠. 1,2 벡터 여기 있습니다. 1,2 벡터 이것이 B2 벡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좌표 벡터 마이너스 3은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B1을 마이너스 2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2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B2 방향으로 3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더한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B1 벡터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2칸 갑니다. 왼쪽으로 2칸 갑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2배 B1 벡터고요. B2 벡터를 3배 늘리라는 얘기거든요. B2 벡터를 한 번, 두 번, 3번 늘립니다. 대략 여기 정도 있더라 볼게요. 3개 늘린 이 정도 됐더라 봅시다. 하나, 둘, 셋. 그래서 3배 B2가 됐는데요. 자, 이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빨간색과 이 연두색 벡터를 더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빨간색과 연두색 bek타를 더해버리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그게 바로 이 노란색 벡터란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노란색 벡터는 1,6으로 좌표를 표시했던 이 벡터를 이게 좌표 벡터를 이렇게 표시한다면은 B1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2칸, B2를 3칸을 더 늘려서 이 두 개를 더한 힘의 합력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대각선 벡터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얘를 설명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여기에 R2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다른, 여기도 마찬가지로 R2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의 벡터는 이거예요. 자, 이제 이거의 벡터를 이제 1, 6으로 써볼게요. 이 벡터랑 이쪽에 와서 표시가 된 것은 뭐냐면은 이쪽의 벡터는 보다시피 이렇게 B로 표시했어요. 1, 6을 기저 B에 의해서 표현하니까 여기 와서는 이게 뭐로 바뀌었는가 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3으로 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1, 6이라는 벡터하고 마이너스 3이라는 벡터를 동일시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잘 보세요. 어차피 벡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벡터를 말하고 있는데 단지 표현만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예제 2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X벡터가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본다면 표준기저에 관한 좌표 벡터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표준기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얘네들은 R2의 표준기저를 말합니다. E1은 이거 다시 보면 E1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E1 벡터는 1, 0 그리고 E2 벡터는 0, 1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 벡터의 표준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를 구하시라는 얘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X의 B에 의한 좌표 벡터는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예문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X의 자, 이제 저 표준기저의 기저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한다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X가 1, 6이잖아요. X를 E1과 E2의 적당한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 표준 기저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여기다 1, 여기다가 6을 곱해버리면 돼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왼쪽에 X벡터는 1, 6이죠. 1, 6이에요. 자, 이제 이원 벡터에다 1을 곱해보고요. 이원 벡터는 1,0입니다. 이투 벡터는 0,1인데 여기다 6을 곱해보세요. 자, 그러면 스칼라별을 해봐요. 똑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좌표 벡터는 얘를 쓰기로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응관계 때문에, 이런 대응관계 때문에 여기에 좌표 벡터는 1, 6으로 표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왜냐면 앞에 C1, C2 즉 기저 앞에 개수들만 띄어서 이렇게 열로 표시한 거잖아요. 얘가 바로 좌표 벡터거든요. 그런데 1, 6이라는 것은 곧 뭐와 같아요? 원래 있던 X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X하고 기저 2에 대한 X의 좌표 벡터랑 같은 말이 되는데요. 그게 뭘까 하고 봤더니 이게 표준 기저일 때 한해서만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표준 기저가 아니면 같지 않습니다. 보세요. 같지 않죠? 여기 1, 6이라는 숫자하고 마이너스 2, 3은 같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와 같이 표준 기저로 되어 있을 때는 일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제 2번의 뜻이에요.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표준 기저라는 특수한 경우라면 문제에서 주어졌던 좌표랑 표준 기저에 의한 좌표 벡터는 똑같은 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좌표 벡터의 기하학적인 해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전에 했던 이 그림을 저자가 둘로 나눠서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먼저 처음에 이 왼쪽은 표준 기저를 갖고 만든 거예요. 즉 표준 기저를 갖고 만들어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1과 6이라는 이 좌표를 표준 기저로 갖고 한다면은 여기가 이원 벡터예요. 이원 벡터 1,0이고요. 이쪽이 이투 벡터예요. 이투 벡터가 0,1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이완과 빨간색 이투를 각각 어떻게 하냐면 이완에다 1 곱하고 이투에다 6을 곱한 거예요. 여기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이완은 그대로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6칸 올라가서 이거 한 칸이니까 그대로 가면 이거잖아요. X를 만들 때, 이 X를 만들 때 우리는 이완에다가 1을 곱하고 이투에다가 6을 곱하면 돼요. 이완에다 1을 곱하고 여기다 6을 곱해서 만들면 X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표준 기저를 갖고 다루게 되면 아주 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사실상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해왔던 좌표의 개념이 바로 이런 뜻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는 뭘 나타내냐면은 우리는 새로운 기저 B1, B2를 이용해서 B1과 B2를 이용해서 본다면 이제 그림을 따로 그리는 것 뿐이에요. B라는 기저에서 얘는 표준 기저였었고요. 이쪽의 기저는 표준 기저로 E1, E2를 갖고 좌표 벡터를 만든 거라면은 오른쪽은 앞서 다뤘던 기저에 있었죠. B1과 B2를 갖고 만든 거예요. 자, B1은 여전히 여기 있고 B2를 약간 이렇게 사선 좌표계에다 표시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앞서 봤었죠. 마이너스 B2, 마이너스 B1 왼쪽으로 두 칸 가라는 얘기예요. 방향을 바꿔서 이것이 마이너스 2배 B1이고요. 그 다음에 B2를 3번 올라가라는 얘기니까 B2를 3칸 위로 올립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B1과 플러스 3B2를 더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개 더해보면 노란색을 할게요. 이거 마이너스 두 칸 위에 세 칸이니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겠죠. 자, 이제 좌표기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전혀 달라져서 얘는 반듯한 우리가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좌표계였다면 얘는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 좌표계였을 때 두 개는 겉보기에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좌표계에다 포개놓으면 똑같은 점을 나타냅니다. 단지 이제 저자는 이렇게 벡터 공간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을 형상화시켜서 쓴 것뿐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놓은 이 그림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예제 3번은 조금 전에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생물학 분야 같은 데서 또는 화학 분야 같은 데서 많이 응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단위 세포를 이제 모형을 표현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Rn 공간상에서의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제 4번을 풀면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B1, B2, X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B는 B1과 B2로 구성되는 기저예요. 이 B1과 B2는 서로 독립이고요.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R2 안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자, 이제 B에 대한 X의 좌표 벡터를 표현해 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B에 관한 X의 좌표 벡터 이런 걸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표현하려면 1차 결합을 시키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차 결합이 필요합니다. X가 B1의 상수 C1배, B2의 상수 C2배로 됐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표시한 것이 바로 좌표 벡터거든요. 얘를 찾으면 되겠군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C1, B1이죠. B1은 2, 1, 그리고 C2, B2는 마이너스 1이고요. X를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그럼 4,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행렬 방정식을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잖아요. 우리는 많이 봐왔던 것처럼 앞에서 제1장 선형계에서 이런 형태를 배웠었죠. 제1열에다 C1배, 2열에다 C2배를 한꺼리라면은 얘네 두 개를 1열과 2열로 갖는 매트릭스를 만들려고 해요. 2, 1,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에 C1, C2. 그리고 이렇게 4,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요거는 이거 C로 쓸게요. 편의상. AC 이퀄 B의 꼴이잖아요. X라 쓸까요? 그냥 편의상. AX 이퀄 B의 꼴이고요. 이런 것을 행렬 방정식 표현이라고 얘를 벡터 방정식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위에 벡터 방정식 표현은요. A의 제1열 벡터를 A1 벡터, A의 제2열 벡터를 A2 벡터하고 X의 제1 성분이 C1, X의 제2 성분이 C2였을 때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상수 C1, C2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X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거든요. C1, C2를 찾는다는 것은 곧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2, 마이너스 1, 1, 1, 그리고 4, 5예요. 물론 규모가 간단히 하니까 C1, C2를 구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역행렬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기본 행렬선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가감 대입 등식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도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기본 행렬선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기본 행렬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행과 2행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괄호랑 그냥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1, 1, 5, 그리고 2, 마이너스 1, 4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1, 5. 자, 1행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배 하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6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은 여기가 2가 되는군요. 1, 1,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하사들의 꼴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행에다 마이너스 1배에서 1행에다 더합니다. 0이 됐죠. 마이너스 배 더하니까 3이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얘를 보고 대항하는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본다면은 자, 이제 매트릭스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매트릭스가 1, 0, 0, 1이고 자, 이제 기본 행전선에서 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AX 이퀄 B의 꼴이나 이제 BX 이퀄 B의 꼴이나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해봤을 때 주어진 식에서 여기가 C1, C2였을 때 이것이 3, 2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본 행렬선에서 연립방정식 해가 변하지 않습니다. 행렬 바꿔버리니까 C1이 3이었고 C2가 2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호 표기를 맞춰서 써볼까요? 자, 이제 이 X라는 벡터에 기저 B에 의한 좌표 벡터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X 벡터의 기저 B에 의한 좌표 벡터는 X는 원래 4하고 5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 표준 기저로 표시된 좌표 벡터를 말합니다. 앞서 얘기했었죠. 표준 기저였을 때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표준 기저를 표시한 좌표 벡터를 다른 기저 B에서 바꿔서 표시하니까 C1, C2가 구해졌죠. 바로 3, 2와 같이 됐습니다.
얘가 바로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예제 4번의 좌표 벡터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잘 살펴볼까요? 이 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B1, B2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치 매트릭스 입자에서 본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기저가 주어졌을 때 여기 뭐 B1, B2로 썼으니까 B1, B2로 쓰는 게 나을 뻔했네요. 아무튼 A1, A2로 썼어요. 그러니까 A의 1열 벡터, A의 2열 벡터를 뜻하는데요. 자, 이제 각각의 열 벡터가 어떤 기저를 이루고 있었을 때 그 기저들을 1열 벡터, 2열 벡터를 차례대로 붙여서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 좌표 벡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 볼까요? 얘는 표준 기저로 표시된 좌표 벡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졌던 기존의 이제 새로운 기저였었죠. 이건 표준 기저고 이건 문제에서 주어졌던 기저예요.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C1, C2는 바로 이런 대응 관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3하고 2는 이제 그림을 마저 볼게요. B1의 3배, 1칸, 2칸, 3칸, B2의 2칸이에요. 그래서 3, 2 더한 게 X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요 4, 5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대로 수선의 발 내리면은 여기가 1칸, 2칸, 3칸, 4칸, 표준 기저로 보면 4칸,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요 정도 된다면은요, 여기 보면 5칸이라는 얘기예요. 1칸, 2칸, 3칸, 4칸, 5칸 이렇게 해서 표준 기저로 보면 2완의 4배, 2T의 5배를 해서 이걸 만들 수 있었는데 B1, B2 기저로 본다면 3칸, 2칸을 더해서 결합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같은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표현 방법만 약간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좌표 벡터란 말뜻 그리고 표준 기저로 얻어지는 좌표 벡터 이제 두 개를 서로 동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좌표 변환 행렬이라는 것을 도입하도록 하죠. 이 좌표 변환 행렬은 이미 여기서 사용했던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좌표 변환 행렬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이 정의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선 기저가 있습니다. B1, B2 여기 아까 예문은 B1, B2로 썼었죠. 이거 지울게요. B1, B2로 썼었을 때 지금은 좀 더 일반화시켜서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N개가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얘네들을 그대로 1열 벡터, 2열 벡터 쭉 가서 N열 벡터라는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했죠. B1을 1열로 B2를 2열로 하는 행렬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든 행렬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저 B를 가지고 만든 행렬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이 기저이기 때문에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 요 개수들이 바로 좌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과 동치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 기호 표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용어 뜻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X가 이제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였을 때 B1부터 BN이 기저를 이루는 원소의 개수들이잖아요. 원소들이에요. 그러면 벡터 공간 V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당연히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표현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요 개수들을 띄워서 매트릭스를 표시했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저 B에 대한 좌표가 C1, C2, Cn 이렇게 표시했었잖아요. X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매트릭스는 벡터 방정식 표현이잖아요. 이 기호 표기를 이용해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얘는 C1, B1, C2, B2, Cn, Bn 이퀄 X였었는데요. 자, 이제 얘가 1열 벡터, 얘가 2열 벡터, N열 벡터라 했을 때 얘네들을 매트릭스로 표시하면 B1 1열 벡터, B2 2열 벡터, Bn N열 벡터가 됐고 이제 C1, C2, Cn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X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건 뭐 어떤 꼴이냐면 AX 이퀄 B의 꼴이잖아요. 이런 꼴입니다. 기호 표기는 이제 여기는 B로 돼 있고 C로 돼 있고 X지만 앞에서 많이 해왔던 연립방정식의 모양 이런 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이런 벡터 방정식은 매트릭스 행렬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었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얘네들을 1열, 2열 해서 만드는 이 행렬을 우리 앞에서 했었죠. 이런 기호를 써서 표시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었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P, B로 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 개수를 열로 표시한 것을 앞서 얘기했었죠. 여기 보세요. 개수를 열로 표시한 것을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X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본 결과 이 좌변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이 우변 X와 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기호 표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수학은 이해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기호 표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게 같은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대응 관계에서 이제 같은 말이었구나, 얘랑 얘가 같은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이제 우리는 이 행렬을 B좌표에서 RN의 표준좌표로의 좌표 변환 행렬이다 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행렬을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 얘를 오른쪽으로 바꾸는 데 사용하는 행렬이라는 얘기예요. X의 B에 관한 좌표 벡터를, 요거는 뭐냐면 표준기조로 표시되는 좌표 벡터예요. 이거는 이제 다시 쓴다면은 X의 표준기조의 좌표 벡터는 같다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데 사용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PB를 왼쪽에 있는 노란색 PB를 자, 이제 X의 B좌표예요. X의 B좌표를 RN의 표준좌표로 바꿔놓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도 이해됐죠? 이것을 좌표 변환 행렬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좌표 변환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여기 좀 지워도 됐죠? 우리는 왼쪽은 저 그림이 흐릿하게 보이는군요. 여기에 벡터 공간 V예요. 벡터 공간 V 안에 한 벡터 있고요. 여기는 RN 공간입니다. 여기는 벡터 공간 V고 여기는 RN 공간이에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여기다 할 때 벤달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V가 되고요. 이쪽은 RN 공간입니다. 벡터 공간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공간이 RN 공간이었었죠. 자, 이 안에 우리가 기저 B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는 X라는 벡터가 하나 있었을 때 이 X라는 벡터를 앞서 표시했던 기호 표기 잘 보세요. 얘랑 동일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는 이런 대응 관계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좌표 사상이라 얘기를 합니다. 얘를 우리는 좌표 사상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걸 잘 보세요. 얘랑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기호 표기에서 오른쪽 얘는 여기 있는 걸 말합니다. 여기 있는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있는 벡터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PB를 이용해서 이 벡터를 이 벡터로 바꿔나갑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PB로 계산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PB를 좀 더 자세하게 쓴다면 이런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X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를 PB를 왼쪽에다 이거의 왼쪽에다 곱하면 얘가 표준 기저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좌표 벡터 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벡터 공간 V 안에 있는 벡터로 대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잠시 후에 이것이 1:1 대응이라는 것을 곧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이 B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B가 기저였잖아요. 기저라면 얘네들이 서로 독립이어야 돼요. 얘네들이 독립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열로 표현한 얘네들이 다 독립이니까 열 벡터가 독립이에요. 그러면 이 행렬의 크기가 정확하게 n차 정사각 행렬, 즉 Rn 공간 안에 있는 벡터였으니까 얘가 n개의 열 벡터가 독립이고 B와 각각은 구성 성분이 n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Rn 공간 안에 있는 벡터들인데 열 벡터가 1차 독립이니까 얘는 반듯한 정사각 행렬입니다. 가역 행렬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여러 개가 있었죠. 행렬 A가 가역 행렬이라면 이 행렬 지금 노란색 분필로 표시했던 이 앞서 얘기했던 이 좌표 변환 행렬 얘는 n차의 가역 행렬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벡터가 1차 독립이기 때문입니다. 가역행렬이 될 필요충분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열벡터가 1차 독립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열벡터가 Rn 공간을 생성한다는 말도 동치가 되고요. 자, 그래서 얘가 가역행렬이 됐습니다. 가역행렬이 됐으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래서 PB의 인버스를 양변에다 곱해요.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을 곱하면 얘만 남죠. 그래서 이 식은 다시 써서 표시한다면은 X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는 PB의 인버스 X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역사상이잖아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 X의 기저 B에 대한 X의 좌표 벡터를 보내는 사상이 바로 PB의 인버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땐 PB의 인버스, 오른쪽에서 왼쪽 갈 때 PB란 얘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여기 공간, 벡터 공간 안에 있는 한 벡터 X를 오른쪽으로 보내는데 사용하는 좌표 사상은 바로 PB의 인버스를 왼쪽에다 곱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좌표 행렬의 인버스를 곱함으로 해서 X의 왼쪽에다 곱하면, 보세요. 왼쪽에다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Rn 공간상의 이 좌표 벡터로 대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저쪽으로 보내는 관계가 바로 여기서 설명했던 이 대응 관계로부터 이런 관계입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도 보내고 얘를 이렇게도 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올 때 PB의 인버스, 오른쪽에서 왼쪽 갈 때는 PB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추상적인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쪽은 우리가 익숙한 Rn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좌표 변환 행렬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이제 다음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 별 표시해 놓을까요? 학교 시험에도 곧잘 나오는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좌표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을 이용해서 왼쪽을 오른쪽으로 보낼 때 아까 했던 이걸 이렇게 보내는 것은 PB의 인버스입니다. PB의 인버스인데요. 자, 이제 이와 같은 사상을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좌표 사상이라 한다라고 이랬었죠. 좌표 사상에 의해서 V에서 R로, 아까 여기 그림 그렸던 V에서 R로 보내는 1대1 선형 변환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얘를 증명할 때 두 가지를 보여야 되겠네요. 1대1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선형 변환이라는 것을 보여야만 합니다. 1대1이고 선형 변환이라는 것을 보여보도록 할까요? 자, 얘를 증명을 해야만이 우리는 서로를 동일시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하나하나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대1 사상임을 보이겠습니다. 자, 1대1 사상을 보이는 것은 앞에서도 강조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이 서로 다른데 원상이 다를 때 상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대1 사상이 되려면은 원상이 다르면 상도 다르다. 다시 말해서 상이 같다면 원상도 같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얘가 원상이고 얘가 상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1대1 사상임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벡터 공간 V 안에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임의 벡터를 하나는 U와 W라 놓겠습니다. 벡터 공간 V라 놓고요. 벡터 공간 V 안에 임의 두 개의 벡터 U와 V에 대하여 B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던 기제예요. 자, 이제 상이 같으면 U 그리고 B에 의한 U의 B에 의한 좌표 벡터와 그리고 W의 B에 대한 좌표 벡터가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상이 같을 때 원상이 같다는 것을 보일 생각이에요.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이 좌표 벡터가 모두 다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C1, C2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같다고 했으니까 그 좌표 벡터 이거라고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U 벡터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 이거란 얘기는 B 앞에다 상수배를 하고 B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각각의 벡터에다가 B1에다 C1을 하고 B2에다 C2를 하고 Bn에다 Cn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따라서 U는 C1, B1 플러스 C2, B2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N, BN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절에 있는 벡터들의 각각 상수배의 결합으로 표시될 때 얘네들을 좌표 벡터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W도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W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U와 W가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이 같을 때 원상이 같네요. 상이 같은데 원상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이 좌표 사상 분명히 1대1 사상이 맞습니다. 1대1 사상 어렵지 않게 쉽게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번에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선형 변화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변화를 보이는 것도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선형 변화는 뭐냐면은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전개가 된다. 그래서 상수가 바깥으로 나간다. 이 두 가지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여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이 사상이 선형사상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사상 또는 선형변환을 보인다라고 말해도 돼요. 선형사상임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형사상을 보이려면 이런 꼴을 두 개를 더했을 때 따로따로 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잖아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W 안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와 W가 임의 원소, 벡터관 안에 있는 임의 원소예요. 우리는 U는 C1, 자, 벡터가 이게 기저니까 벡터관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라고 이랬었으니까 U라는 벡터는 C1, B1 플러스 C2, B2 저걸 쓰는 거예요. C 그리고 N, BN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W라는 벡터는 D1, B1, D2, B2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U하고 W를 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벡터의 덧셈 우리가 다 앞에서 배웠었으니까요. 분배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죠. CN 플러스 DN 그리고 BN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바로 기저의 구성 성분이었었으니까 이렇게 이 앞에 개수들이 바로 좌표 벡터잖아요. 그래서 U 플러스 W라는 벡터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는 자연스럽게 C1 더하기 D1, C2 더하기 D2, CN 더하기 DN 이와 같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의 성질상 각각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죠. C1, D1, C2, D2, D2 쭉 와서 여기가 CN, DN 이와 같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 각각은 잘 보세요. C1부터 CN은 U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를 말합니다. U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고 마찬가지로 D1부터 Dn은 W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를 나타냈죠. 그래서 W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니까 잘 보세요. 이 선형사상은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된 꼴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선형성을 보이려면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돼야 된다는 걸 보여야 되고 스칼라 곱셈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을 보여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를 더 해야 되겠군요. 이제 RU를 계산하도록 하죠. R은 그냥 적당한 스칼라라고 보겠습니다. U는 여기 보다시피 C1, B1 플러스 C2, B2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N, BN이죠. 자, 그리고 스칼라 곱셈의 성질상 RC1, B1 RC2B2가 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됐었으니까 그러면 RU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는 얘네들을 열로 표시하면 되잖아요. RC1, RC2, RCN입니다. 그런데 이건 행렬이거든요. 행렬의 성질상 스칼라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C1, C2, CN이 같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됐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C1부터 CN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U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거든요. 앞에다 상수가 있었으니까 U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입니다. 따라서 여기 요 식을 1번식, 요 식을 2번식 한다면 1번과 2번에 의해서 여기다 써볼게요.
따라서 1번과 2번에 의하여 이 사상은, 좌표 사상은 선형 사상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 됐네요. 1대1 사상도 됐고요. 보다시피 선형 사상도 됐으니까 증명이 끝났습니다. 1대1 선형 사상, 1대1 선형 변환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리가 증명이 됐습니다. 이 정리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기조를 이루고 있는 원소계수가 n개잖아요. 그 Rn 공간에서 이 V 안의 기조가 n차원 공간이에요. 얘도 n차원, 차원은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가 기조는 서로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표준 기조를 잡으면 좋고요. E1, E2, E3, EN으로. 얘네들은 B1부터 BN으로 잡았을 때 이쪽 벡터 공간의 벡터와 이쪽 벡터 공간의 벡터가 정확하게 1대1 선형 변환이 되어버렸으니까 대응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다뤘던 이 그림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대응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좌표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좌표 사상, 좌표 변환 행렬을 이용해서 좌표 사상이 1대1 변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동일시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형성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전개되고 스칼라 옵셈에 대해서 상수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 개의 벡터들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C1, U1 플러스 C2, U2 여러 개의 벡터가 있었다라 봐요. CN 그냥 UN이라 할까요? 이렇게 좌표 벡터를 했을 때 이런 성질들은 전부 다 상수 바깥으로 나가고 이거 역시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우리가 이 선형성 성질 성립하니까 당연히 n개로 확대해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U2, CN, UN, B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쉽게 이해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이게 그 말이에요. n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기저 B를 갖는 벡터과 V는 이제 Rn과 정확하게 동형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동형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이 위에 있습니다. 벡터과 V에서 벡터과 W로 1대1 선형 변환이 존재한다면 두 개의 벡터과는 동형사상 아이조모르피즘이다 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 사상을 동형사상이라 얘기를 하고 두 개의 벡터 공간은 서로 아이조모르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번역해서 쓰면 돼요. 그 책에 보면 저자가 이 아이조라는 말, 그리스 문자 모르픽이란 말이 각각 구조가 동일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리스 언어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의 뜻으로부터 서로가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보세요. 1대1 변환, 두 개의 벡터 공간 사이에 1대1 선형 변환이 존재한다면 그런 선형 변환을 우리는 동형사상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두 개의 벡터 공간을 서로 동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동형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이제 V에서 Rn으로 가는 이런 사상이 바로 이렇게 좌표 사상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증명했었잖아요. 1대1 사상이고 선형 사상이라는 걸 증명했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동형사상이 맞습니다. 얘가 동형사상이니까 V하고 Rn은 여기다 써볼게요. V하고 Rn은 서로 동형인데요. 수학에서 동형일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디 여백에다 적어놓으세요. V하고 Rn이 서로 동형일 때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통 표시합니다. 구조가 똑같은 건 아닌데요. 동일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좌표 사상이 동형 사상이고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동일시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얘의 기저하고 얘의 기저는 다를지라도요. 차원이 같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동형이란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군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예제 몇 가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가 P3는 뭐냐면은 3차 이하의 다항식들로 이루어지는 벡터 공간을 P3로 놨을 때 이미 앞에서 배웠었죠. 이런 꼴이 표준기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가 표준기저니까 P3 안에 있는 임의의 다항식은 이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P3 안에 있는 임의의
P3 안에 있는 임의의 다항식은 P3의 기저 중에서 표준 기저를 갖고 선택했으니까 얘는 1 앞에 A0배, T 앞에 A1배, T의 제곱 앞에 A2배, T의 3승 앞에 A3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개수 A0, A1, A2, A3가 유일하게 존재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일하게 표현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P라는 이 벡터의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는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열로 표시한 거잖아요. A0, A1, A2, A3 이렇게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3차 이하의 다항식과 이 R4 공간상에 속하는 이 좌표 벡터를 앞으로 이제 우리는 동일시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앞에서 다 증명했었으니까요. P3에서 R4의 동용사상이 된다는 것. 이 좌표 사상이 동용사상이라는 건 이미 일반화된 이 정리에서 다 증명했으니까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얘하고 얘가 서로 이쪽에서 일로 가는 사상이 동용사상이니까 P3의 구조하고 R4의 구조는 겉보기엔 다를지라도 이제 이것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선 저자가 하나는 휴대폰으로 하나는 노트북으로 이렇게 해놓는데요. 휴대폰 상에 띄워놓은 화면상으로는 4차 이하의 다항식을 띄워놨고 노트북에는 4x1 매트릭스, 즉 앞에 개수들을 띄워서 열로 표시한 좌표 벡터를 표시해놨습니다. 이제 화면상으로 구현되는 것은 서로 다른 모양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개는 이제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고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예제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6번입니다. 좌표 벡터를 이용하여 얘네들이 P2에서 선형 종속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좌표 벡터를 이용하라 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좌표 벡터를 한번 표시한다는 얘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1T가 1 플러스 2T의 적 편의상 번호 붙여 놓을게요. P2T는 두 번째 4 플러스 T 플러스 5T의 제곱이고 그리고 세 번째 벡터를 편의상 P3T라 놓는다면 3 플러스 2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이 말을 여기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는 지금 2차 이하의 다항식들이네요. P2 안에 속하니까 2차 이하의 다항식이죠. 2차 이하의 다항식에 대한 좌표 벡터는 앞에 개수를 띄워서 열로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P1에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 표준 기저를 갖고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표준 기저를 빌어놨을 때 이 좌표 벡터는 자, 여기 보면은 얘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번 더 써볼까요? 한 번 더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과 T와 T의 제곱의 개수를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앞에는 1이 있고요. 이 앞에는 0이 있고 이 앞에 2가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과 T와 이게 표준 기저입니다. T의 제곱의 개수는 여기는 4가 있고 여기는 1, 5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1, T의 제곱이 있을 때 좌표 벡터를 표시하려고 하거든요. 앞에는 여기가 3이 있고요. 여기는 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2가 되는군요. 이쪽이 2가 되고 이쪽이 2차식이 없으니까 여기가 0이 되네요. 여기는 1차식이 없어서 1차 좌표계에서 0이었고 2차 좌표계에서 2였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C1, C2, C3를 열로 표시한 것이 각각의 좌표 벡터거든요. 그래서 P1의 좌표 벡터는 밑에다 쓰겠습니다. 따라서 P1의 좌표 벡터, 표준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는 이렇게 괄호를 쓸게요. 1, 0, 2가 될 것이고 P2의 좌표 벡터는 4, 1, 5가 됩니다. 그리고 P3의 좌표 벡터는 3, 2, 0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좌표 벡터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P2에서 선형 종속임을 보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제 우리는 얘네들의 1차 결합을 여기다 놨을 때 앞에 개수 중에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럼 얘네들은 서로 종속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C1의 1, 0, 2와 C2의 4, 1, 5와 그리고 C3의 3, 2, 0을 0이라 가정했을 때 앞에 개수가 0밖에 나올 게 없다면 그럼 얘네들은 서로 독립이에요. 근데 0 이외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종속이거든요. 한번 아직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 벡터를 1열로, 얘를 2열로, 얘를 3열로 표시하는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죠. 3, 2, 0이 같이 됐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좌표 변환 행렬을 말합니다. 이제 C1, C2, C3가 될 것이고 행렬 표현으로 바꿔서 쓴다면 이런 말이 됐어요. 이건 벡터 방정식 표현, 얘는 행렬 방정식 표현이라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C1, C2, C3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해를 구한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만족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본행렬산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기본행렬산을 이용해서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1, 4, 3 0이고요. 0, 1, 2 그리고 2, 5, 0입니다. 2, 5, 0 맞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본행렬산을 적용합니다. 자, 1, 4, 3, 0이고 0, 1, 2, 0인데요. 자, 1행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배 하죠. 마이너스 6, 0이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1, 4, 3이고 0, 1, 2 이렇게 되고요. 3배에서 더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3배에서 더하죠. 3배에서 더하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얘를 보고 대하는 연립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1, 4, 3, 0, 1, 2 기본행렬산에서 해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모양은 바뀌었습니다만 해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하는 연립방정식은 C1 플러스 4C2 플러스 3C3 이퀄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C2 플러스 2배 C3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문자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한 문자가 결정되잖아요. 물론 C2, C3가 동시에 0이 되는 것도 이걸 만족하겠지만 0 이외에 다른 것도 이걸 만족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3가 1이면 C2는 마이너스 2예요. 그걸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에 C1도 0이 아닌 어떤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선형종속이 맞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직 0밖에 나올 게 없다면 독립이지만 0 이외에 다른 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C3의 선택에 따라서 C2와 C1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해가 0 이외에 무지무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따라서 종속이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좌표 벡터란 말의 의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절의 이제 예제 7번 마저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V1, V2, X가 있고요. B가 V1과 V2를 가지고 만든 하나의 기저라고 봤을 때 어떤 기저라하게 편의상 이제 기저라지 말고 그냥 집합이라고 봅시다. 자, 이때 우리는 V1과 V2로 생성되는 집합이 H라 했을 때 B는 이 H의 기저가 됩니다는 얘기예요. 전체 R3의 기저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집합의 기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는 얘기예요. 이때 X는 H에 속하는가, 즉 X가 H에 속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스팬은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X가 이 두 개의 벡터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면 되겠군요. 1번 문제. X가 우리가 C1, V1, C2, V2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C1, V1은 3, 6, 2가 되고 C2, V2는 마이너스 0, 1 이와 같이 됩니다. X는 32, 7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행렬 방정식으로 바꿔서 쓴다면 3, 6, 2 그리고 마이너스 0, 1이고 그 다음에 C1, C2 이와 같이 되고 매트릭 얘를 오른쪽으로 쓰겠습니다. 32, 7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 행렬은 잘 정의되어 있어요. 얘는 3x2 매트릭스고 얘는 2x1 매트릭스고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여러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죠? 그러니까 3x1 매트릭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잘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1과 C2가 구해지어야만이 H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조금 아까 푼 것처럼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행렬산을 적용할 생각이에요. 자, 이제 기본행렬산을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3-1 앞에서 배웠던 1장에서 배웠던 연립방정식 푸는 거와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앞에 1장에서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자유자재로 계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요걸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3-1 3. 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0이 되죠. 마이너스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배 하면 2가 되네요. 마이너스 2배 하니까 6이죠. 여기 6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쓰겠습니다. 2, 1, 7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1행과 3행을 자리 바꿔 만들도록 하죠. 3, 1, 3이고요. 2, 1, 7이 되고 0, 2, 6이 됐어요. 자, 이제 2, 1, 7, 0. 여기 2분의 1 곱하면 0, 1, 3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1배 더하니까는 1, 마이너스 1배 더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배 더하니까 마이너스 4 이와 같이 됐습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1, 3이고 2, 1, 7이었죠. 자, 이제 1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 0, 1, 3이고요. 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2배 하니까 4, 더하니까 5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2배 하니까 2, 4, 8, 15가 됐어요. 5배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1, 3이고 마이너스 5배에서 더하면 여기가 0, 0,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기본행렬산을 또 마저 적용해서 기하사될 걸 만들죠. 2배에서 더합니다. 2배 하니까 6에서 4 빼니까 2가 됐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얘네들은 행렬 풀어보면 C1이 2가 되고 C2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니까 직접 가감 대입 등치법을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C1과 C2가 구해졌습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이게 구해졌다는 얘기는 X가 H에 속하는가? 대답은 예스군요. 왜냐하면 X는 C1이 2였고 2V1 그리고 C2가 3이었으니까 3V2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X의 B에 대한 기절 구하시오. 얘가 기저였었으니까 X의 이게 기저들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2, 3이네요. 이 앞에 개수를 띄어서 열로 쓴 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저 B에 대한 X의 좌표 벡터라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그림으로 형성화시켜 놓은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얘는 V1 벡터를 2배로 늘리고 V2 벡터를 3배 늘려서 더하면 X 벡터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V1 벡터를 2배 늘리고 V3 벡터를 3배 늘려서 2배 늘리고 3배 늘려서 대각선으로 간 것이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요 벡터였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7번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었고요. 자, 우리는 이 절 4장 4절에서 좌표 시스템을 배움으로 해서 우리는 중요한 용어를 하나 배웠네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좌표 사상이라고 불려지는 거, 이 좌표 사상은 1대1 선형 사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왼쪽이 벡터 한감 V고 오른쪽이 Rn 공간일 때 만약에 벡터 한감 V가 n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기저를 가지고 있다면은 V 안의 벡터를 Rn 공간 안의 벡터랑 동형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뒤에 가서도 계속 사용될 테니까요.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벡터 공간을 다루다 보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원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이어서 4장 5절 벡터 공간의 차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